네,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 이제 102페이지 네 번째 챕터 중개사무소의 운영 부분으로 왔습니다. 이 중개사무소 운영은 소단원별로 다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요. 업무의 범위, 중개사무소의 개념, 또 법인의 분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들, 또 중개사무소 이전, 사무소의 명칭 사용, 인장 등록, 모든 단원들이 다 문제거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100문제 조금 넘는 문제 수록하고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1번부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 및 고용인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1항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했을 때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를 개시하기 전 고용신고해야 되고요.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해고했다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2항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나요?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책임은 연대하여 무과실로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거죠. 3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아닙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돼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고용신고를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4항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법 16조가 인장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16조는요. 1항도 2항도 문장의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고용인 중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을 등록해야 할 대상입니다. 안 하면 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이고요.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을 변경한 때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안 하면 자격정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1항 등록할 인장은 원칙적으로 가로 세로 각각 10mm 이상 40mm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아닙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는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가 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하고 괄호나 세로가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규격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3번 문제.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고용인은 모두 실무교육 수료 의무는 없으나 직무교육은 수료해야 한다? 고용인에 따라 다르죠.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직무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 중개보조원이라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5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1항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개인은 공인중개사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도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도 법인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의무가 없죠. 고용인 중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고용인을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배우셨죠?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구비 서류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격증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서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전문 인력 확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1매 이상과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1매 이상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던 거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고용신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3항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나요? 그거는 중개보조원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거죠. 4항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추정한다.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이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법문상의 표현은 민법상 용어로 바꾸면 간주한다 혹은 의제한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지 추정이 아닌 것입니다. 5항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당연히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무과실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나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했어야 되는 거죠. 2항이 정답입니다. 6번 문제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중개업무 수행,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미 용어의 정의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 소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만 할 수가 있는 자이죠. 니은 중개업무 보조, 고용인이라면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원이든 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니은 정답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디귿 행정처분의 대상.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받게 되는 행정처분으로 자격 정지 처분이 있죠.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어떠한 행정처분도 본법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리을 인장등록 의무도 고용인 중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만이 의무이지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 미음 품위유지 의무 공인중개사법 29조 1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중개 수행할 의무를 규정했죠. 중개보조원은 그 의무 준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 준수 의무는 이어지는 29조 2항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이라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도 비밀은 준수해야 됩니다. 비읍 정답에 있어야 되겠고요. 시옷 서명 및 날인 의무는 고용인 중에는 인장등록 의무가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만 해당 중개행위를 한때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거지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 의무는커녕 인장을 등록해야 될 의무조차도 없는 자이죠. 이중소속 금지는 중개보조원도 이중소속하면 안 됩니다.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게 될 겁니다.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공통 적용되는 사항은 니은과 비읍과 이응입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1항 중개보조원이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공인중개사인 고용인을 말한다. 그건 소속공인중개사죠. 2항 중개보조원을 해고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의무가 없나요? 고용관계 종료된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3항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 징역형에 처해질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역형을 고한다.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속하는데 그러므로 중개보조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할 수 있을 뿐이지 고용인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을 적용받아 징역형을 선고받는 법은 없는 겁니다. 4항 중개보조원이란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구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를 통칭하여 고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둘 수 있다.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할 거냐 말 거냐, 몇 명을 고용할 것이냐, 어떤 고용인을 고용할 것이냐는 공인중개사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8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이 하게 되는 민사, 형사, 행정상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아닙니다. 업무상 행위여야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무 관련성 없는 행위라면 고용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지는 민사 책임은 연대 채무관계라 할 수 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 때문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때문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을 때도 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항이 정답이고요.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고용일 또는 해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고용신고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고요.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는 것입니다. 4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을 지죠.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조문을 매듭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 고용인은 모두 인장등록 의무가 없나요? 중개보조원만 인장등록의 의무가 없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의 대상이 될 것이니까요. 9번 문제, 중개보조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는데 1항, 중개업 등록을 받고 중개보조원 등으로 하여금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도 등록 및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에 해당될 수가 있죠. 등록증, 양도대여로 판단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격증, 양도대여로 판단되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벌써 틀렸네요.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어야 하니까요. 2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그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3항,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아닙니다. 고용신고를 받은 시도지사가 자격증 발급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를 통해 자격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4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죠.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신고서에 해당 중개보조원이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인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때도 외국인이라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1번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사용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동사용사무소에는 공동고용인 고용할 수 있나요? 사무소의 공동사용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공간을 함께 쓰는 것이지 고용인의 고용은 각자 개별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이 이중 소속을 금지하기 때문에 한 고용인이 두 사용자에게 고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항,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무과실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상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고용인의 업무상 귀책 사유가 있었어야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로소 연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겠죠. 3항,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구상권 행사 가능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이 직접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와 고용인은 민법상으로는 고용계약 관계 속에서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는 자이고요. 민법 756조 2항은 사용자 및 감독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을 준용하면 구상권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항, 소속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용신고 시 함께 인장등록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인장등록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할 수 있고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고용신고 시 인장등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사항이 정답이고요. 5항,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일 뿐이겠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1항, 사항을 보시죠. 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사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해야 된다. 게시해야 될 자격증은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도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게시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는 거죠. 13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갑도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주택을 중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원칙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기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단 1항 지문에 원칙이라고 말한 이유는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었다면 경기도를 벗어나 서울시에 소재하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는 예외는 있기 때문입니다. 2항, 건물 매도자가 개업공인중개사 을에게 전속중개 의뢰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의뢰인의 요구가 없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작성해야 되고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런 것인데 전속중개계약도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계약자유 원칙상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도 청약과 승낙에 자유로운 의사표시 합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틀렸어요. 3항,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병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결과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등록은 반드시 취소될 거예요.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 결격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자격이 취소될 것인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자가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를 봐야죠.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한 징역형 선고가 자격 취소 사유지
타법 위반으로 인한 징역형 선고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항, 소속 공인중개사인 정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해야 하며 정은 인장등록 의무가 있다. 그렇죠. 인장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고용인중, 소속공인중개사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항이 옳은 질문 정답입니다. 5항, 감독관청은 언제든지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질문조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거나 이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때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고용신고해야죠. 1항이 옳은 질문 정답입니다. 2항, 개업공인중개사는 그의 중개행위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3항,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공인중개사를 두어야 한다. 고용인은 둘 수 있는 거지 두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4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단독으로 중개업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고용인을 두어야 한다. 같은 해설이 반복되네요. 고용인은 둘 수 있는 거지 두어야 하는 거 아니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얼마든 단독으로 중개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5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업무상 행위여야 한다고 했죠.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여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무과실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1항이 정답입니다. 1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2항,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대리는커녕 단순한 경공매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업무조차도 할 수가 없는 종별의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요.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업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5항을 보시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르는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 대행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이기만 하면 이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신고 대상이 상가든 아니든 주택이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은 다 분양 대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5항이 정답입니다. 17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 대행, 부동산 관리 대행 할 수 있죠. 니은, 주택 저당 채권의 발행 및 유통은 공인중개사법 14조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허용해준 업무가 아닙니다. 디귿, 부동산의 이용 개발 상담, 부동산 컨설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죠. 리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부동산 펀드 조성 14조가 법인에게 허용한 업무가 아니고요. 미음, 의뢰인의 의뢰에 따르는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가 되는 용역의 알선 14조가 법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업무죠. 기업과 디귿과 미음이 가능한 업무입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업,
주택의 분양대행. 분양대행은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은 분양대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니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었고요. 디귿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르는 이사업체의 소개, 주거 이전에 부수되던 용역을 알선하는 업무니까 할 수가 있죠. 리을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업의 경영기법 제공,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였었습니다. 다 할 수 있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항이 정답입니다. 19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을,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한다. 아닙니다. 업무지역의 제한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업무 가능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2항 등록관청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지역 범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죠. 2항이 정답입니다. 3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를 고용인으로 고용한 경우에 그 업무 범위는 전국이다. 물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고용인으로서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이 확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4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가입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은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중개할 수 있다.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순히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했다고 업무지역이 전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가입해도 여전히 업무 가능 지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데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건건별로 시도를 넘어서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5항 현행법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차등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든 적용받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동일하게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5항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럼 누구예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그럼 누구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죠. 업무보증 설정 방법은 같은데 금액이 달라요? 안 다릅니다.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금액은 다르죠. 2억 원 이상. 그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나 업무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공통적으로 1억 원 이상 설정하면 됩니다. 방법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르는 차이가 없습니다.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데 업무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같고요. 1억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되 분사무소 추가시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하라.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은 법인은 다르죠. 그러나 법인이라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우리 법이 대폭 완화 적용하죠. 지역농협별로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5항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운영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